투표율이 높을수록 그 경선 과정은 더 과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까요? 오늘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게 이제 홍보 전화가 왔는데 국민의힘 성북지부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를 하는 이분은 이제 야 이런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따진 거예요. 어떻게 국민의힘의 성북지부라는 데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얘기하느냐. 나한테 이런 전화가 지금 벌써 몇 번째다. 그냥 내가 이번에는 녹음을 하겠다 이러면서 막 따지니까 이 전화하는 이제 홍보원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윤석열 캠프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원래는 윤석열 캠프인데 국민의힘 성북지구 그러니까 당을 사칭해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게 홍준표 캠프의 의혹 제기 주장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 처음부터 윤석열 캠프라고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냐. 사칭한 게 아니냐. 마치 중앙당에서 마치 그 당 전체가 그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달라듯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건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 예. 근데 사실은 뭐냐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문제를 제기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꼭 경선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때도 이제 계속 이런 말들이 있고 신고가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보통 이제 당에서는 그 경고성 발언을 좀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예민한지 경선이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한 표 한 표가 네. 중요할 정도로 예민하면 윤석열 캠프에서도 애초에 처음부터 밝히는 게 맞지 않냐. 뭐 이 의혹 제기는 실제로 맞는 건 아닌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전화하시는 분이 예. 그걸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실수로 했는지 그건 또 알 수가 없어요. 조사를 예. 또 해봐야 되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통 이제 중앙당에서는 전화를 해서 이제 경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주의 정도의 네. 수준이다. 장혜찬 평론가님, 실제로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게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공직선거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당헌 당규에도 나와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이 주요 당협위원장들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 역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로서 본인들이 지지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또 열심히 선거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운동 자체를 못하게 막으면 정당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과민한 것 같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면 보다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선거 막바지에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서인지 너무 지나친 의혹 제기를 남발하는 것이 당원들이 보기에 이게 지금 여당 이재명 후보와 싸우겠다는 건가 아니면 당내 후보들과 너무 지나치게 싸우겠다는 건가 대체 홍준표 후보의 칼날이 향하는 그 칼끝은 내부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외부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역효과를 또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계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번 주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어제와 오늘 당원 투표가 있었고 내일과 모레 이 민심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고 금요일에 그렇죠. 최종 투표를 발표하잖아요. 이런 월화의 당원 투표의 높은 투표율, 당원의 높은 투표율이 내일과 모레 있을 여론조사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경선의 컨벤션 효과라는 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양 후보가 워낙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요즘 저한테 그냥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누구 이기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만큼 이제 여론에 관심이 크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붙었을 때 상황과 좀 다르죠. 그때는 뭐 이재명 후보가 거의 이긴다고 봤던 상황이고 지금은 뭐 다 캠프에서 다 자기가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언론들도 지금 도대체 누가 이길지 지금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끝나면서 뭐 역벤션 효과 그래서 사실상 이제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 누가 선출되든지 간에 일정 컨벤션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뭐 이 상관이 보면 누가 이기는지 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만큼 일단 경선 흥행에서는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도 당원 투표 70%의 투표율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당원 투표 이틀째 현장 목소리와 투표율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정리를 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정미경 의원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 정권 교체 열망이 좀 더 크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인용을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리고 다음 주제 바로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